레드 플래그는 요통 환자뿐만 아니라 어떤 통증 환자를 볼 때도 늘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병이 진행하고 있는지 급작스러운 상황은 아닌지 이걸 계속 놔뒀다가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지 요 세 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허리 요통 환자에서 레드 플래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예요. 너브 데미지가 확실하게 있어서 거기서 진행형, 프로그레시브하고 계속 더 심해지고 또 이리버서블하게 되돌릴 수 없게 손상이 되는 경우. 뭐 카우다 이콰이나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그냥 눌리긴 했는데 뭐 리세시스가 됐건 디스크건 너무나 심하게 눌려서 무력,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뭐 푸트랍 되고 이런 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럼 그것도 신경 손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게 다리를 절고 막 그러는데 별로 아프진 않은데 디스크가 아니라 중추신경계 질환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감별해야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제가 환자 비디오 찍어놓은 환자도 하나 있는데 감별이 안 돼요.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풍으로 다리가 지금 저는지 말초신경 질환으로 저는지. 그러면 1번 너브 데미지를 감별해야 됩니다. 어떤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택들이 다 irreversible 할 수 있거든요. 중풍 특히. 그 다음에 시스테메릭한 질환. 이거는 모든 사실 이게 요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근골격계 통증에서 마찬가지예요. 전신 질환으로 아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풍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 국소부의 질환이 아니거든요. 로컬라이즈된 데 침착이 됐지만 전신의 질환이에요. 그거는 내과적으로 치료해야죠.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마찬가지 전신의 질환이에요. 결핵성 관절염 다 전신의 질환이에요. 그럼 이 질환이 전신의 질환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죠. 두통이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막 근육이 뻐근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지금 뇌졸중으로 아픈 건지 뇌종양이 있는지 감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로컬라이즈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게. 인플라메이션이 있는지 캔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urgent한 인저리가 있는지 요통에서 볼 건 요거 세 개입니다. 특히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프랙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죠. 요통에서 nerve, systemic disease, urgent injury 한번 보죠. 아, 빈도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요통의 원인들이에요. 우리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뭐 협착증, 뭐 저기 디스커니에이션, 척추 디스크, 뭐 이분증, 뭐 분리증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거 말고도 병이 너무 많아요. 뭐 여기서 보면 뭐 에피듀랄 앱세스, 듀라 밑에 생기는 농양, 대상포진, 인플라메이터리 아트라이티스,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여러 가지 질환들의 요통을 다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요통은 97%가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 스폰딜로라이시스 아까 본 거잖아요. 그다음에 severe kyphosis, severe scoliosis, 그다음에 fracture, stenosis, disc herniation 이런 것들이 97%예요. 그럼 이 나머지 얘네들이 다 지금 이제 레드 플래그거든요. 자, 얘는 넌 미케니컬하게, 얘는 장부에서 생기는, 인터널 오건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시스테믹하게 온 가능성이죠. 이걸 시스테믹하게 볼까? 넌 미케니컬하다고 보죠. 허리 아픈 데서는 비세랄하게 오는 게 뭐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신장의 문제. 리티아시스. 리티아시스가 이게 돌이잖아요. 스톤이잖아요. 신장의 돌. 판크레아리스. 이런 것들이 다 요통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pelvic organ involvement. 생식기 질환, 전립선 질환 이런 것들도. 또 여기서도 보면 네오플라시아. 암이잖아요. 암으로 요통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아요. 많은 질환들이. 근데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여기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중에서도 97%가 이 미케니컬한 통증이에요. 뭐 스테노시스, 뭐 스콜리오시스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90%가 비신경학적 통증이에요. 스트레인, 스프레인 아니면 퇴행성 변화, 근육통 이런 거. 그 중에서 10%만 이쪽이에요. 뉴로패틱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뉴로패틱 페인을 많이 배우지만 실제 뉴로패틱 페인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찍은 사람들 중에 뉴로패틱 페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중에서 빈도를 보면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4, 스테노시스가 3, 스폰딜로리티스가 2. 제가 아까 뽑은 환자들이에요. 제가 괜히 뽑은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뽑은 거예요. 이 질환들이 제가 보기에도 제일 많았거든요. 4, 3, 2. 그래 봐야 100명 중에 4명, 3명, 2명. 나머지는 다 근육통인 거예요. 특히 아까 그 환자도 그렇고 제가 많이 보는 환자가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나한테 온 건 근육통으로 온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같이 병행해서 온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 감별 진단하는 게 이 통계를 염두에 둬서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infection related를 감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뭐 sepsis가 됐건 폐혈증이 됐건 뭐 판크레아티스가 됐건 뭐 pelvic organ 문제가 됐건 가장 흔하게 레날, 키드니의 문제가 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피버입니다. 이거는 무릎의 통증, 어디 통증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레드 플래그를 잘 보고 싶다면 전신에 열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환자한테 혹시 열도 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알고 오는 줄 알아요, 저를? 몸살기가 있어요, 그러고 와요. 허리가 아픈데 몸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신장에 뭐 염증이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을 재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 환자한테. 좀 번거롭죠. 병원처럼 루틴하게 하는 게 아니면. 그래도 한번 몸살기가 있는지 전신이 아프지 않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열을 재보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피버. 하다못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전신에 열이 나면 레드 플래그입니다. 전신에 열이 나는 건 무조건 레드 플래그예요. 아니 국소가 다쳤는데 왜 전신에 열이 나냐고요. 다른 원인이 있겠죠.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만한. 뭐 물론 국소의 염증도 심하면 뭐 총알에 맞으면 전신에 열이 나죠. 염증이 심하니까. 자, 피버 하나 있죠. 두 번째, 저거 정말 중요합니다. 레스트 페인. 미케니컬한 손상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통증이 적어도 확 줄어요. 미케니컬한 페인들은. 물론 미케니컬한 페인도 레스트 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러졌는데 부러진 뼈가 삐쳐나와서 옆에 조직을 찌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레스트 페인이 있죠. 근데 부러졌어도 가만히 제자리만 있으면 힘을 안 주는 한 안 아파요. 제자리에 있으니까. 허리 디스크도요. 이게 딱 나와서 누르고 있으면 그거는 레드 플래그예요. 딱 누르고 있어서 신경을 계속 손상시킬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걸으면 아프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이건 다 괜찮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냥 환자한테 물어보면 환자들 다 자기 가만히 있어도 아프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환자한테 이걸 알기 위해서 몇 번을 다시 물어봐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럼 환자가 당연히 아프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지금 앉아있는 그대로 지금도 아파요. 그럼 지금도 아프대요. 그러면 안 아픈 자세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도대체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면 안 아파요?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도 못 움직여요. 이거는 레드 플래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안 아픈 자세가 있어요. 그러면 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어떻게 있어도 계속 아프다는 얘기는 뭔가 찌르고 염증 반응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삐어도 너무나 많이 삐어서 완전히 럽처가 돼가지고 주위 조직이 부어서 압박을 하고 막 심한 경우에 컴파트먼트 신드롬 그럼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막 다리를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욱신욱신 아프다고 계속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어디 부러지거나 그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욱신욱신 계속 아파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야 돼. 저도 인대가 끊어졌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거는 뭐 칼에 비었으면 이게 가만히 있다고 안 아프겠어요?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박동하는 대로 욱신욱신 아파요. 그건 다 레드 플래그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 대부분의 요통 환자는 그렇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카우더 이콰이나는 뭐 잘 아시겠죠? 이렇게 세럴 아네스테지아 여기 사타구니인데 닿는 부위에 그
뻑뻑한 느낌. 뭐 환자가 온다고 이걸 뭐 다 긁어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환자한테 물어봐요. 느낌 이상하고 그런 거 있나요? 의심이 가면 긁어보고 하죠. 근데 또 너무 아픈 환자들이 있어요. 너무 아픈 환자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볼 일이 없는데 스트레치카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거 말도 못해. 자기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경우 긁어봐요. 너무 아픈 환자. 그 다음에 소변 마려운지도 몰라요. 제가 실제 봤던 환자. 소변을 자기가 언제 봤는지 몰라요. 근데 아랫배를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그건 델라톤 넣어서 빼내고 환자 보내줘요. 위험한 레드 플래그거든요. 그 다음에 똥을 싼다든지, 똥 마려운지 모른다든지, 바울 무브먼트가 문제가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쳐놓고 싶네요. 바이라르라 양측성으로 위크니스와 넘니스가 왔다. 양쪽 다리. 뭐 스테노시스도 그렇잖아요. 요거는 모든 신경학적 근골격계 질환의 레드 플래그예요. 위크니스. 뭐 내가 드랍암 테스트 하는데 팔을 전혀 못 들게 힘이 안 들어간다. 뭐 발목이 드랍돼서 드랍 푸시 되는데 안 올라간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대가 완전히 찢어졌든가 신경이 심하게 손상됐거나 신경이 완전히 눌렸거나. 그래서 위크니스가 심하면 레드 플래그예요. 여기서는 요통에서는 심각한 신경 압박, 신경 손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이라라라에 왔다는 얘기는 디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신경을 누르는 놈이 가운데 쪽에서 눌러가지고 중앙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을. 건측 SLR 테스트에서 양성으로 나타나겠죠. 이건. 그 다음에 건측 SLR 테스트가 뭐죠? 라스겐가? Major Motor Sensory Problem.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심하게 위크니스가 나타나고 감각이 소실된 경우. 이런 거 다 레드 플래그예요. 카우다 이콰이나의 심텀들이죠. 근데 카우다 이콰이나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카우다 이콰이나 특징적이고 여기 위크니스랑 넘니스가 심한 거는 뭐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이게 심하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캔서 릴레이 된 거는 뭐 캔서 히스토리가 있다. 이건 많이 놓치죠. 저도 그 다음에 웨이트 로스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그 다음에 해봐서 잘 안 난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4, 6주 이상 진행되는 요통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요통들이 다 한 달이 지나가면 낫거든요. 그 통계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침 맞고 나았는지 그냥 나았는지 사실 불가능해요. 알아보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한 달 이상을 세우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이내에는 호전이 돼야 된다. 어떤 침을 넣든지. 한 달 내에 호전이 안 되면 완치가 아니라 호전이 안 되면 치료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질병의 자연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게 얘기하면 내비둬도 그 사이엔 호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페인이 밤에 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아까 레드 플래그 있잖아요. 캔서 릴레이드 레드 플래그이기도 합니다. 캔서가 있으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severe nerve compression 심한 머슬 위크니스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못 걷는 foot drop 심한 거 그 다음에 tendon reflex가 없어진 거. 이 중추신경계 질환이 되면 오히려 deep tendon reflex가 항진되죠. 니지력 같은 게. 근데 tendon reflex, 니지력 같은 게 없다. 약해진다. 이거 굉장히 심한 nerve damage입니다. 오히려 중풍에서는 올라가 버려요. 다음에 fracture related 이것도 레드 플래그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속 먹은 건 모든 머스쿨러스켈레탈 디지즈의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주사 놓듯이 어디를 만져봐가지고 이거면 레드 플래그 이런 거 없어요. 컴프레hen시브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계속 먹느냐, 그다음에 먹었느냐, 뭐 천식이 그래서 레드 플래그예요. 천식 환자들 스테로이드를 계속 섭취하는 천식 환자도 교과서에 레드 플래그로 나와요. 잘 안 낫고 골절의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오스테오포로시스 70세지만 저는 폐경이 지나면 무조건 의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많이 봐서요. 컴프레션 프랙처 환자들은 mild trauma
그러니까 살짝,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는다 그랬잖아요. 뭐 살짝 삐었는데 나이가 50 이상이다. 70은 트라우마 없어도. 그 다음에 나이가 젊어도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트라우마, 뭐 사고나 낙상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된다. 여기다 레드 플래그가 되는 거죠. 키드니 관련의 레드 플래그는 백 옆구리랑 등 쪽으로 아픈 거. 아니 뭐 사실 통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허리 아픈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배 쪽으로도 통증이 퍼져나간다. 허리가 아픈데 배 쪽으로도 통증이 퍼져나간다. 그 다음에 유리네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유린 색깔이 달라졌다. 근데 문제가 또 오컬트 블러드가 있단 말이에요. 돌에 있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변 스틱이 허리 환자를 많이 보시면 소변 스틱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찍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법적으로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이것도 유린의 문제, cloudy foul smelling, 뭐 단백뇨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하지 않아요. 요거 스틱 있으면 단백뇨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소화기 증상. 이거는 뭐 키드니가 아니더라도 fever and chill. 이게 다 전신 증상, 비세라 증상입니다. 이것도 모든 머스쿨러스켈레탈 페인의 레드 플래그예요. 어깨 아픈 사람도 똑같아요. 어깨 아픈 사람이 나우지아 보미팅 있으면 췌장염, 췌장암 또 뭐 있어 담석증 이거 다 어깨 통증 유발하거든요. 소화기 증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특히 통증이 극심한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진료하시면 안 되죠. 여기 아즈마 나오네. 피부염이나 아즈마가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사이클로지컬 프로블럼 있는 사람, 우울증, 건강염려증, 임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계속 페인킬러를 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예후가 안 좋죠. 배드 프로그노시스. 얘들 레드 플래그, 옐로우 플래그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예후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 줘야죠. 치료 계획 잡을 때.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치료가 굉장히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저도 미국 환자 많이 안 봐봤지만 미국 환자들은 또 이렇게 미리 잘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서머리. 이것만 잘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내는 건데 내가 요거 이게 한번 줄인 거고요. 서머리. 요통 관련 레드 플래그. fever and chill. 이게 sign of infection이고 pain while rest. severe injury나 cancer, 전신질환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그 다음에 심한 근무력 그 다음에 malsensation, 그리고 incontinence, 소변, 대변 이상, 그 다음에 감각 이상, 그 다음에 신장 관련 질환, 소변 증상, 그 다음에 캔서의 fracture, age. 그 캔서랑 fracture는 age가 중요하고, 약물로는 painkiller, 스테로이드. 그 아닌 다른 약들에도 약물 오남용자, 심리적으로 디프레션, 이거 레드 플래그고요. 자. 요통 환자에서 요 5가지만 체크하셔도 대부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FUBA 어떻게 외우냐? Fucked up, but alright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있는 단어예요. 람보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래요. 베테랑들이 쓰는 단어래요. 전쟁할 때 쓰는 말이래요. 원래는 beyond all recognition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란 말인데 그러면 너무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망했지만 괜찮아 라고 외우세요. Fantastic, but alright. 자, 이렇게 제가 원래 의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전쟁터에서 F up, beyond all recognition. 완전히 다 박살이 났다는 얘기죠. Fever, urination, bowel movement, atonic muscle, 머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rest pain. 요거 5개만 머릿속에 떠올리고 체크하십시오. 요통 환자, 심한 요통 환자가 특히 나타나면. 자,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건 다 외웠죠? 피버의 비세랄 페인, 시스테믹한 질환들, 유리네이션 문제는 신장의 문제나 nerve damage, 바울 무브먼트에 문제가 생겼다. nerve damage. 근데 환자가 모를 수도 있다. 아토닉 머슬, 머슬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것도 심각한 너브 손상, 아니면 중추신경계 손상. 그 다음에 그냥 있어도 아픈 거, 모든 상황에 다 그냥 있어도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꼬치꼬치 캐물어서.